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RPM 공통수학원 10번째 내용이죠. 경우의 수와 순열 문제 유형 930번부터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10번째 내용 경우의 수와 순열 문제 930번부터 합의법칙 배치 문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93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가 되는 경우가 있겠네. 그러면 1, 3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2 나오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그랬으니까 3, 1까지. 그러면 4의 배수인 8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 6 나올 수 있고요. 3, 5, 4, 4. 또 이제 5, 3, 6,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6, 6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 경우 전체를 우리가 합산을 하면 몇 가지 경우가 되나요? 여기 3가지, 여기 5가지, 여기 1가지. 총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으로 3, 5, 1을 더한 거죠. 931번 볼게요.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갖고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경우 10의 자리 숫자가 2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또한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택해서 그랬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뭐 1이 올 수 있고요. 3이 올 수 있고요. 4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에 4가 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것도 역시 몇 가지가 될까? 똑같이 뭐 그냥 그대로 지우고 할게요. 여기 이제 4가 왔으면 여기 4 오고 1이 올 수 있고 4 오고 2, 4 오고 3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932번 문이죠. 1부터 8까지의 잔수가 각각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힐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세수의 합이 6 또는 9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6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1부터 적혀 있는 8장의 카드에서 그랬으니까 6이 되려면 1이 왔는데 2가 오거나 3이 오는 경우가 되겠네. 그래서 세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는 6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제 9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9가 되는 경우는 1이 오고 2가 왔는데 9가 되려면 6이 오면 되는 거죠. 1이 오고 3이 왔을 땐 5가 오면 되는 거고 1이 오고 4가 오면 또 4가 와야 되니까 안 되죠.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지. 2가 오고 3이 왔어요. 그러면 4가 오면 되는 거죠. 4가 오면 되고 3이 오고 4가 오면 2가 오면 되니까 이거 결국엔 여기의 경우가 되겠네. 4, 5, 6 됐죠. 더 이상 없겠네. 그래서 4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경우의 가지 수는 4가지. 933번으로 갈게.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4와 7로 나누어 모두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4의 배수가 몇 개 있을까? 그러면 4의 배수는 25개가 있겠지. 1부터 100까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4의 배수는 25가지가 있겠고요. 7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 7의 배수는 7, 7, 3, 11, 7, 4, 28. 그러면 14개 정도 있겠다. 그지? 14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생각해 봐야 돼. 4의 배수를 우리가 다 뽑았거든. 그 중에 이제 7의 배수도 다 뽑았는데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게 있지. 이게 몇의 배수냐면 21의 배수거든요. 그럼 21의 배수가 몇 개 있을까? 이건 뭐 개수 세아리도 될 것 같고 4개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개수는 4개. 그러면
4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것이 25, 14, 이건 두 번 더해졌으니까 4개는 빼야 되겠지. 그러면 35가 되니까 35개가 되죠.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 착각을 했다. 4, 7이 28이지. 28이면 3개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28, 그 다음에 56, 28 더하면 84가 되죠.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여기 3개를 빼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3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얘네들이 뭐냐면 36개가 바로 4나 7로 나눠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떨어지지 않는 걸 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0개 중에서 1부터 100 중에서 36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 64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64가 정답. 933번 풀이해드렸고 이제 유형 2로 갈게요. 유형 2.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 구하기인데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0도 들어가고 자연수도 합해지는 거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방정식에서 개수가 큰 값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y가 0일 때부터 볼게. 첫 번째 y가 0. 그러면 2x 플러스 3z가 1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z 입장에서 보는 거야. z가 0 그러면 x는 8이면 되고요. z가 1이면 13이 되니까 2x가 13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z가 1은 안 되고 z가 2는 되겠네. z2 하면 6이 되니까 2x가 10이 돼서 x는 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계속 z는 짝수로 4, 3, 12 12가 넘어가면 4가 남으니까 x2가 되죠. 그 다음에 z가 5가 되면 z가 6이 되면 6, 3, 18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y가 0일 때는 해의 개수가 3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개. 자, 이제 y가 1일 때 볼게요. 두 번째 y가 1일 때. 그러면 2x 플러스 3z가 y가 1이니까 11이 돼야 되고요. z가 0이면 안 되죠. z가 0이면 2x가 11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z가 1일 때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2x가 8이 되거든요. 그러면 x는 4. 이렇게 나오고요. z가 3이면 2는 안 되죠. 그럼 z가 3이면 2x가 2가 돼서 x1 나오죠. z가 5면 11을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 y가 1일 때까지 했고 y가 2도 가능한가요? 세 번째 y가 2. 그러면 2x 플러스 3z이 몇이 되어야 되냐면 6이어야 되거든. z가 0이면 x는 3이면 되고요. z가 2면 x가 0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도 두 개가 있네. 이쪽에도 해가 두 개 있었고요. 이쪽에도 순서상으로 치면 두 개, 이쪽에도 두 개가 나오죠.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가 3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y가 3이면 15가 되니까 2x 플러스 3z이 1이 돼야 되는데 만족한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3개, 2개, 2개. 그래서 총 7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7개입니다. 935번으로 갈게. 다음식은 만족하는 자연수 x와 y의 순서상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x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연수니까 y를 위주로. 첫 번째 y가 1일 때부터 볼게요. y가 1이면 x는 5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자연수니까 5개가 있는 거지. 개수 5개. 자, 두 번째 y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x가 1보다 적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때 순서상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y가 3이면 안 되고, 그래서 합해서 6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936번으로 가볼게요. 자, 936번은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 우표가 있는데 이 세 종류 우표를 각각 저도 한 장씩은 포함해서 7,000원어치를 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500원짜리는 X장 사고 1000원짜리는 Y장, 2000원짜리는 Z장을 샀다고 하면 500X 플러스 1000Y 플러스 2000Z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7,000원어치를 사겠다고 그랬으니까 7,0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 5X가 됐고 10Y가 됐고 20Z이 됐고요. 70이 됐네요. 5로도 나눠줄게요. X 플러스 2Y 5, 4, 20이니까 5, 1은 5, 5, 4, 20. 그래서 다음 같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역시 Z 입장에서 봐야 되지. 제일 먼저 Z가 적어도 한 장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Z가 1일 때 그러면 X 플러스 2Y는 10이어야 되고요. 그럼 Y가 1이면 X는 X는 8, Y가 2면 X는 6이 되고요. Y가 3이면 X는 4, Y가 4면 X는 2가 되겠네요. Y가 5면 X가 0이 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순서쌍이 다 4개 있는 거죠. 4개. Z가 두 번째로는 2인 경우를 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Y가 얘가 지금 8이 되니까 넘어가면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Y가 1일 때 X4가 되고 Y가 2면 X2, Y가 3이면 6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쌍이 2개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Z 이번에는 3으로 가볼까? 12가 되네요. 그러면 세 번째 Z가 3일 때는 존재하지 않겠네. 왜냐면 X 플러스 2Y가 2여야 되거든. 그러면 순서쌍은 6개.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9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배 법칙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근데 이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구하래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수니까 2, 3, 5, 7 네 가지가 있겠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니까 3, 6, 9가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 홀수의 개수래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홀수가 돼야 되니까 1, 3, 5, 7, 9가 되는 거죠. 1, 3, 5, 7, 9.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 100의 자리 숫자 몇 가지? 4가지. 10의 자리 숫자는 3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5, 4, 20. 20 곱하기 3이니까 60까지가 이 경우의 숫자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938번 볼게요.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동류항이 나올 수 없죠. 왜냐면 같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항이 3개 있고요. 곱하는데 이쪽에 항이 4개 있고 이쪽이 2개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24가지가 나오겠구나. 4개 항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939번 볼게. 각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각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홀수가 되려면요,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짝홀이 나오거나 홀짝이 나와야 뭐가 되는 거야? 각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5가지가 아니고 4가지가 있겠죠. 아닌가? 2, 4, 6, 8. 잠깐만요. 4가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짝수에 오는 건 10의 자리 숫자거든. 이게 1의 자리 숫자니까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가 있고 홀수는 5개가 있는 거지.
요 네 가지는 2, 4, 6, 8이에요. 10의 자리에 10은 올 수 없잖아. 홀수는 여기 5가지 있고, 짝수는 지금 각자의 숫자비인데 1의 자리의 숫자에 0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5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여기는 25가지, 얘는 20가지, 합해서 45가지. 45가 4번이 정답. 940번 볼게요. 정사면체 모양의 정사면체는 면이 4개란 얘기예요. 면이 4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때 각면에 1부터 4까지 적혀 있는데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주사위가 3개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3개 있는 거지. 자,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게 해피하니까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또 하나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세 숫자를 동시에 던질 때 곱이 짝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웬만한 경우는 다 짝수가 나오네. 근데 홀수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전체의 경우에서 첫 번째 것도 홀수 나오고, 홀수, 두 번째 것도 홀수 나오고, 세 번째 것도 홀수 나오는 이 경우를 빼면 되겠네. 그럼 전체의 경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4의 3승가지가 되고요.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 2가지, 이쪽도 2가지,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64에서 8을 빼는 거니까 5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유형 3번까지 봐드렸고 유형 4번 약수의 개수 문제가 나왔죠. 941번 같이 볼게. 240과 60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는 게 좋죠. 240부터 볼게요. 얘는 24 곱하기 10이고 얘는 38이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2, 50이니까 2, 5. 그럼 얘 최대한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 3, 5 이렇게 나옵니다. 600은 2 곱하기 3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전체 정리하면 2의 세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 약수 중에 제일 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선생님이 G라고 할게. 그러면 공통공 약수니까 이거하고 이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2의 3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3도 있고요. 5도 있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약수 중에 차수가 작은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공약수이기 때문에. 그럼 양의 공약수의 개수는 2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면 돼요. 2의 세제곱은 약수가 4개 있고요. 3은 약수가 2개, 5도 약수가 2개 있죠. 1하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6개의 공약수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942번 같이 볼게요. 네. 자, 10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0개라는 얘기는 10의 n제곱을 소인수분해 해봐봐. 그러면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잖아. 그럼 약수가 2의 n제곱은 얘 0제곱부터 n제곱까지니까 n 플러스 1개거든. 얘도 5의 0제곱부터 5의 n제곱까지니까 약수는 n 플러스 1개. 둘 다 n 플러스 1개라서 제곱이 100이란 얘기야. 그럼 n 플러스 1은 10이 되고 n은 몇이 돼? 9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943번 가볼게요. 4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x라 하자. 그러면 48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잖아. 2의 4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5개, 3은 1, 3, 2개.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고, 약수의 총합할 때는 이 공식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2의 4제곱의 약수를 쭉 쓰는 거예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약수요. 3의 0제곱, 그 다음에 3의 1제곱까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보자. 여기가 1이고 16, 17. 잠깐만요. 1, 2, 4, 8, 16이 됐고 이쪽은 3하고 1이니까 4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대충 좀 계산해 보면 요 세 개 합하면 7이죠. 요 두 개 합하면 24. 그러면 계산하면 31 곱하기 4가 되니까 4, 32, 12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y는 124가 되네요. 그럼 따라서 지금 x하고 y를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134가 이 문제의 정답. 자, 944번 갈게요. 36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a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360을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36 곱하기 10 나오고요. 얘가 6 곱하기 6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고 10은 2 곱하기 5가 돼서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다음 같은데 360의 짝수의 개수는 이 하나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여기서 이제 그 구성되어질 수 있는 숫자의 개수와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가 두 가지. 그러면 짝수의 개수가 18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18개에다 요 2를 집어넣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5의 배수의 개수를 b라고 하죠. 그러면 5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여기서 5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여기 a가 18이구나. b는 요거 2의 세제곱은 4가지가 되고 3의 제곱은 3가지니까 얘는 12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에서 12를 빼달래요. a-b. 그러면 6이 정답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944번까지 봐드렸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필수예제 5번 수영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 구하기 한번 볼까요? 945번을 같이 볼게요. 자, 945번은 ABC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기로 했대요. 자신이 가져온 책은 뭐 읽었는지 자신이 읽지 않도록 책을 바꿔서 읽는 경우는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A, B, C, D 이렇게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A 입장에서 생각해 봐봐. 그럼 A 입장에서는 B나 C나 D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B, C, A, C, D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 C, D 이렇게 되겠다. 그럼 A, B를 읽었으면 C, D가 남았는데 C가 C를 읽으면 안 되니까 D, C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B, C 읽으면 A, D 남았죠. 근데 얘가 A를 읽으면 얘가 D를 읽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D, A 이렇게 되겠구나. B, D를 읽었대요. 그러면 A, C가 남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는 A를 읽고 얘는 C를 읽어야 되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다 해볼 것 아니고 이렇게 한 사례를 봤더니 3가지가 나왔으면 전체의 사례는 9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9가지가 되겠죠. 자, 946번으로 갈게요. 자, 숙소에 5개의 방이 있대요. 1001호부터 1005호까지가 있는데 5개의 방번호를 떼었다가 다시 각 방문에 붙였는데요. 1001호에는 1004호의 번호표가 붙고 나머지 방에는 원래 방의 번호표가 아닌 다른 방의 번호표를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1001호가 되고 1002호, 1003호, 1004 아니구나. 선생님 왜 1000이라고 그랬을까? 104죠. 105. 그러면 101호에는 104호의 번호표를 붙였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얘가 들어간 거네요. 그럼 102호를 빼고 여기한테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거는 101호. 102호는 안 되잖아. 103호, 105호 이렇게 붙을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짠, 짠, 짠. 이렇게 된 건데, 101호, 104호가 빠졌으니까, 101호, 104호가 빠졌으면, 요렇게 3개 남은 거구나. 103에 들어갈 거는 100이나 105가 들어가겠네. 102, 10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려야 돼요. 102가 들어와 있으면 지금 남은 거는 1, 2, 4니까 3호가 남았거든. 3호가 남았으니까 얘가 5가 있어야 되고 얘가 3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얘는 4, 1, 5, 4, 1, 5, 4, 1, 5, 2, 3이 남았네요. 그럼 2, 3이 나오면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102호가 와도 되고 103호가 와도 되고, 그럼 여기 103호가 오고 여긴 102호가 오면 되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해봐야 되겠네. 수영도 그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103이 왔을 때는 3, 4가 왔으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101, 102, 105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1이 왔어요. 431, 25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5가 와야 되고 여기에 2가 있어야겠네. 와, 좁아가지고 큰일 났다. 2, 3, 4가 와 있죠. 2, 3, 4, 1, 5가 남았으니까 이쪽에도 5, 이쪽에 1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5가 왔으니까 3, 4, 5가 와 있죠. 1, 2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 1, 2 아무거나 와도 돼요. 101, 102. 그럼 여기가 102, 101 이렇게 되겠네. 105는 좀 밑으로 내려야겠어요. 선생님 보니까. 예, 105가 여기 또 가져갈게. 45. 45 빼고요. 그러면 3은 올 수 없으니까 102라고 102가 올 수 있고요. 101이 왔으면 지금 451이 왔죠. 451. 451. 그럼 23 남았거든. 23 아무거나 와도 되죠. 102, 103. 여기 103, 102 이렇게 오면 되고요. 얘도 452가 왔네요. 452, 13 남았거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101하고 103이 올 수 있고 103, 10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수영도 다 그려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세 가지 나오고요.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네 가지가 나오네. 그러면 8, 11, 11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47번으로 갈게요. 단 그림같이 두 개의 정미용 면체가 서로 붙어 있는데 꼭지점 A에서 출발한답니다. 여기서 출발. 그래서 꼭지점 L까지 모서리를 따라 최단 경로대로 이동할 때 꼭지점 D를 통과하지 않는 경로의 수를 계산하래. 그러니까 얘를 통과하면 안 된다네요. 자,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D로 못 가니까 B나 E로 가야 되잖아. A에서 갈 수 있는 거는 B나 E로 갈 수 있어요. 얘가 B고 얘가 E고 이렇게. 자, B로 갔다고 먼저 생각해 볼게. B로 가면 B로 가면 CIF로 갈 수 있네요. CIF, CFI 이렇게 잡을게요. CFI. 자, 그러면 C로 왔으면 G나 J로 갈 수 있고요. G나 J로 갈 수 있고 G로 갔다가 L로 가거나 J로 갔다가 L로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F로 와도 마찬가지. F로 오면 G나 K로 가야 되죠. G나 K. 역시 그러고 나서 L로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로 왔거든요. I로 오면 K나 J로 가야 되는 거지. K나 J로 간 다음에 L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2로 왔죠. 2로. 그러면 H나 F로 가야 되겠어요. H나 F. FH. F로 오면 G나 K로 가야 되고요. GK로 가면 당연히 L로 바로 가면 되고요. H로 오면 특별히 갈 데가 없네.
H로 오면 그냥 G로 가야 되죠. G로 가면 당연히 L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형도를 그렸더니 이쪽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는 아홉 가지가 된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유형 6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100원짜리 동전은 2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50원짜리 동전은 3개. 10원짜리 동전은 4개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잠깐 생각해 보면 10원짜리 동전 4개로 50원을 만들 수 없지. 근데 50원짜리 동전 3개로 100원은 만들 수 있어요. 우선 100원은 만들 수 있죠. 2개가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 방법의 수예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 아니라 지불 방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00원짜리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동전이 2개니까 뭐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하는 3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 3개로 할 수 있는 거는 4가지가 되고 10원짜리는 안 내는 것부터 40원 내는 경우까지 합해서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곱한 건데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데 선생님이 요 세 가지, 4가지, 5가지 중에 전부 다 100원짜리가 0인 경우 0개, 50원짜리 0개, 10원짜리 0개인 경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하나 빼줘야 돼요. 5, 4, 20, 60에서 하나 빼니까 59가지가 지불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불 방법. 949번으로 갈게.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4개 있대요. 500원짜리 동전은 2개가 있고 10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냐면 잠깐만요. 네. 1000원짜리 동전이 지폐가 2장이 있답니다. 1000원짜리는 2장. 이건 어떻게 하나? 1000원짜리 지폐는 2장이 있는데 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이때 방법이 아니라 금액일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1000원 주세요 할 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줄 수도 있고 500원짜리 2개를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500원짜리로 지금 100원짜리 4개로 500원은 못 만들지만 500원짜리 2개로 10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 전체를 500원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0원짜리가 여기 1000원짜리가 2장이 있으니까 500원짜리 4개 얘까지 합해서 6개 있는 걸로 계산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4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0원은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니까 6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되고 4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건 5가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0원 제외하니까 34가지의 지불 방법이 있구나, 지불 금액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950번을 같이 볼게요. 만원짜리 지폐가 3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천원짜리 지폐는 2장이 있다고 그러고 1000원짜리 지폐가 몇 개 있냐면 6장이 있답니다. 그럼 1000원짜리 지폐로 5000원을 만들 수 있고 5000원 지폐로 10,000원을 만들 수 있죠. 이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요. 지불 방법 그러면 지불 방법은 10,000원짜리 3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4가지 5,000원짜리 2장으로 3가지 1,000원짜리 6장으로 7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84가지인데 하나 빼야 되는데 선생님이 잠깐 하나 안 뺐네. 그래서 83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영어를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에는 1,000원짜리가 6장이 있거든요. 그럼 5,000원짜리가 2장이 있으니까 1,000원짜리로 치면 여기에 20장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30장이 있는 거겠네. 그지? 선생님 착각했다. 1,000원짜리가 5개, 10장 있는 겁니다. 1,000원짜리 입장에서 보면 10,0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30장이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입장에서. 그래서 전체는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걸로 보냐면 46장이 있는 걸로 보는 거거든. 그러면 46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47가지에서 하나 빼면 되죠. 왜냐면 영혼 지불하는 경우 빼니까 46가지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83에서 46을 빼서 37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정답. 자, 이제 경로 문제들이 나오는데 도로망 경로 문제들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유형 7입니다. 먼저 그림같이 네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에서 출발하여 B, C 지역을 모두 거쳐서 D 지역에 도착하는 경우를 물어본대요. 그러면 한번 지나간 지역은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경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A에서 B로 갔다 B, C 지역을 모두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계속 계산해 보면 A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두 가지니까 2, 3은 6, 2, 12, 12가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 경로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거겠죠. C로 가는 거 한 가지예요. C에서 B로 가는 건 세 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니까 이 경우에 세 가지가 나와서 나머지 이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으로 12하고 3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몇 가지가 돼? 15가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었다. 자, 95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네 지점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갔다가 이쪽 B 지점으로 갔다가 A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근데 A 지점을 제외하고는 한 번 지나간 지점 다시 지나지 않으니까 B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요. A에서 만약에 D로 갔다가 B로 가면 C로 갔다가 A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경우의 가지수가 노선이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노선 따라서 A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C에서 B로 가는 거 둘, B에서 D로 가는 거 둘, D에서 A로 가는 게 세 가지가 되니까 12가 되고요. A에서 D로 가는 거 세 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C에서 A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둘 다 12가지가 돼서 합해서 24가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53번인데요. 네 지점 사이에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 같은데 A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간대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C점으로 가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어.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거 네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 세 가지니까 12가지가 되겠고요. A에서 B로 가는 거 네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고 D에서 C로 가는 것도 두 가지가 있네요. 16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네요. D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니까 두 가지밖에 없고, 여기도 한 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니까 6가지. 그러면 12, 16, 요거 28이 되고 요 2, 6, 8 더하니까 36가지가 되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유형 8의 색칠하는 방법의 수 문제 같이 물어볼 수 있도록 할게. 요 내용 좀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색칠한 수를 먼저 구한 후, 요거 되게 이 색칠하기 문제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각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를 차례로 구하여 곱한다. 자, 954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개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4개의 행정구역을 4가지 색으로 색칠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색을 칠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지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가 지금 세 구역 다 인접하니까 A부터 색칠하면 돼요. A에 네 가지 색칠했거든요.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고요. A, D에 색칠하는 걸 빼고 C에 색칠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됐고 A시에 있는 색칠 빼고 색칠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죠. 12가 됐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48가지가 이 문제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55번으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을 색칠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같은 색을 중복하여도 좋으나 인접한 색은 다른 색으로 한 점만 공유하는 두 영역은 인접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자 C를 먼저 색칠했으면 좋겠어. C에 5가지. 자 그리고 나서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4가지가 됐죠. C, B 이렇게 B도 색칠했고 자 그 다음에 뭐 A를 색칠할까요? 그러면 A는 역시 4가지가 되겠지. 자 A에도 색칠을 했고 B에도 색칠을 했어요. 자 D에 색칠할 수 있는 건 2가지 빼고 색칠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됐고요. E는 D에 색칠만 피하면 되니까 다시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5, 4, 20 그 다음에 16 곱하기 48이 되네요. 그러면 960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955번도 정리해 드렸고 956번으로 갈게. 오른쪽 그림은 ABCD 5개 영역에 5가지 색을 색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제 대칭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BD의 색깔이 만약에 여기에 같은 색이 색칠되어 있는 경우와 다른 색이 색칠되어 있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칭되어 있을 때는. 물론 A에 색칠할 수 있는 건 5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B와 D가 같은 색을 색칠할 경우에 A엔 5가지고 B, D에 같은 색이니까 4가지가 딱 붙는 거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색깔이 같기 때문에 A하고는 다르겠지만 E는 2가지 색깔 피하고 여기다 색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 C도 3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 같아졌어요. 그래서 5, 4, 3, 3 이렇게 된 겁니다. 5, 4, 20. 20 곱하기 9니까 180까지가 되겠구나. 자, B와 D가 다른 색깔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A에 색칠하는 경우는 5가지. B에는 4가지고요. B, D가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A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긴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 볼 때 색깔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E하고 C의 자리는 2가지씩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나 했더니 얘가 5, 4, 3, 12 12 곱하기 4 48 곱하기 5네요. 그러면 240이 됩니다. 그래서 총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300, 420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956번까지 정리해 드렸고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